네, 안녕하세요. 자, 토요일 저녁입니다. 저녁이라기보다도 밤이다라고 해야 되나요? 현대차의 주가에 대한 부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뭐 카페라든지 블로그 잘 보시면 다 볼 필요는 없지만 어, 보실 만한 것은 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이렇게 다른 분들이 올려주신 거기 때문에 제가 뭐라고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만 제니스 G80. 제니스 잘 나오지 않았나요? 저도 좀 관심 있게 보고 있는데 좀 잘 나온 것 같습니다. 자, 뉴스에 대한 부분을 본다라고 하면 달라진 연말 시총, 네이버가 3위, 세트론이 4위, 현대차가 8위입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아무래도 투자에 대한 좀 그러한 쪽으로 보면 당연하다라고 말씀드리기보다도 조금 충분히 좀 밀릴 수 있는 이 코로나가 만든 현상이 아닌가 싶습니다. 현대차그룹 대체로 상승, 현대모비스. 네, 이게 금요일장을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이제 현대차에 대한 부분도 대림산업 2분기 실적에 기대치 웃돌 것이다 이렇게 또 얘기가 나오네요. 지금 이런 현대차에 대한 부분을 보면 오히려 긍정적인 내용이 좀 더 많습니다. 이 주가에 대한 흐름이라든지 좀 그런 부분이 좀 아쉽기는 하지만 이 기업에 대한 현재에 대한 이 상황을 보면 매일매일 주가에 대해서 미리 우리가 알 수 있는 그런 정보는 없지만 그래도 현대차에 대한 그러니까 종목마다 이렇게 하나씩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증시에 대한 부분 한번 볼 수 필요가 있죠. 지금 뭐 미증시도 좀 하락이 좀 나왔는데 이거는 뭐 충분히 예상할 수 있고 충분히 뭐 대응을 할 수 있는 뭐 그리고 어느 정도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이 정도는 미리 좀 대응을 해 주셔야 됩니다. 국내 증시 같은 경우에도 지금 뭐 거래소 코스피에 대한 부분 기관이 좀 많이 매도했고 그 다음에 코스닥에서는 골고루 좀 매수한 상태이죠. 이제 다른 그 주체에서 좀 매도가 나온 그런 부분이고요. 자, 그 다음에 현재의 이제 차트를 보면서 수급하고 차트를 보면서 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지금 최근에 개인들이 다시 한번 이렇게 이제 매수를 하고 있는 부분이 보여집니다. 이 부분은 현대차에 대한 수급도 수급이지만 지금 이 국내 증시에 있어서 개인 수급이 좀 따라올 수 있는 아마 고점에 대한 부분에서 눌림목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수급들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러니까 현대차, 이 종목도 종목이지만 이 지수 자체, 이 국내의 증시에 대한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도 충분히 좀 투자 가치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들을 하시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항상 강조를 하고 있지만 증시에 대한 시황, 그러니까 시황입니다. 그 부분이 분석이 가장 첫 번째예요. 미리 예측을 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떤 종목을 사더라도 그 종목의 위치를 따져봐야 되고 그 위치에서 또 비중을 맞춰서 또 매매를 해주셔야 됩니다. 네, 이렇게 좀 말씀을 좀 드려보고요. 네, 거의 다 매도를 했습니다. 지금 개인 연기금에서 조금 들어왔네요. 이제 기타 법인 쪽에서 좀 들어오고 자 이렇게 보고요. 현대차의 지금 월봉상에 보면 자 5선에 대한 부분을 안착을 해준 상태이긴 하지만 좀 꼬리가 좀 긴 상태죠. 네, 이 부분 이런 것은 그닥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닙니다. 그죠? 올라갔다 내려왔다라는 그러니까 올라가서 돌파가 나온 게 아니라 저항이 생긴 부분이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있어서는 자 그렇게 좋은 모습은 아닙니다. 이 저항이 생기는 이유는 이런 부분이에요. 이런 라인 때. 자, 이거는 충분히 또 어느 정도 예상이 가능한 이 부분이고요. 자, 주봉상에서도 위치를 본다라고 하면 네, 여기 이 갭에 대한 부분도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이 라인 때도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저항이 생겼던 부분 때문에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이 전에 이 캔들에 대한 부분이 중요하기 때문에
예,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거는 어떤 종목이든지 다 적용이 되는 부분입니다. 지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저는 이러한 저항이 생기고 충분히 이것도 대응이 됐을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지금 주봉상의 위치를 본다라고 하면 네, 그러니까 캔들적인 부분으로 보면 조금만 밀리면 하방이죠. 그렇죠? 이런 모습을 보면 밀리면 당연히 중심이 좀 하방 쪽으로 쏠리는 그런 부분에서 다음 지지 라인으로 접근 또 그렇게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지금은 주봉상에 딱 봐도 저항이다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부분에서 그 다음에 이제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시황 증시에 대해서 좀 봐야 된다. 그 부분에서 만약에 이제 뭐 미증시에 대한 부분이 영향이 있다. 그럼 조금 더 밀리겠죠. 밀린다라고 하면 현재 위치를 지지 못하면 다음 자리를 보셔야 된다. 이런 것도 좀 기본적인 내용이니까요.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그쵸? 이런 라인대. 아이고. 자 여기하고 이렇게입니다. 이렇게 좀 확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일봉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일봉으로는 제가 한번 분석을 해드렸던 내용이긴 하지만 지금 약간 밀린 상태. 그러니까 지지는 잘 받고 있는 상태이지만 빨리 올라가야 된다. 올라가야 하는 자리예요. 지금은. 네, 이건 올라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이게 밀린다. 그러니까 월요일에 이제 증시에 대한 그 부분 때문에 밀린다. 그러면 당연히 자, 이 라인. 자, 이제 선이 너무 복잡하기 때문에 그냥 간단하게 이렇게 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런 라인대를 이렇게 지지를 못한다. 라고 하면 이렇게 빠집니다. 이렇게 빠지면서 이제 여기에서 이제 현대차만 올라갈 수 있는 게 아니죠. 증시 확인을 하시면서 자 이렇게 빠지고 나서 증시가 다시 회복이 된다라고 하면 그 자리가 저항이 생깁니다. 그러니까 현대차가 어떻게 보면 지수 관련 종목이다 이렇게 볼 수 있지 않습니까? 약간 부족한 건 있습니다. 이 지수의 상승보다 부족한 건 분명히 있지만 오히려 반대로 지수보다도 더 강해질 수 있는 것이 이 현대차의 어떤 내용이 나오느냐, 그렇죠? 이제 그런 걸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그 전체적인 분위기와 이렇게 좀 짧게 보는 이런 일봉상의 위치를 봤을 때는 다 저항이에요. 일단은 그러니까 일봉, 주봉, 월봉 모든 위치가 저항이다 라는 것을 보여준다라고 하면 반드시 이 자리 올라서야지 되지 않습니까? 네, 지금 그 부분이 자 이루어질지 상승이 나와줄지를 지켜봐야 됩니다. 자 이제 분봉을 지금 보겠는데요. 제가 이제 이 현대차에 있어서 분봉까지는 확인을 잘 안 하는 잘 하지 않았죠. 잘 하지 않았는데 자 월봉 아니 자 월봉이 되네요. 30분 봉 30분 봉에서도 저항이에요. 이게 이 자리 지금 이러한 자리가 지금 저항입니다. 아주 정확하게 지금 저항이거든요. 그러니까 빨리 올라가서 2,000원이죠. 10만 2천원에 대한 부분이 올라가야 되는 게 맞고요. 지금 여기에서도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모양이. 자, 이런 것. 여기도 지금 저항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대차 같은 경우에는 저항이 이전에도 있었지만 여기에서도 이미 저항을 분봉상에서도 만들고 있다. 그래서 이거는 반드시 돌파가 좀 나와줘야 되고요. 그 다음에 지금 분봉에서 또 확인할 수 있는 게 뭐냐면 자, 이 자리가 무너지지 않습니까? 이 자리가 무너지면 자, 좀 크게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아주 단기적인 거죠. 분봉이지 않습니까? 지금 이런 자리, 여기거든요. 대략 95,000원에서 96,000원, 이 자리예요. 지금 이 자리까지도 단기적으로 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기적이면 며칠, 뭐 이런 식으로 좀 확인해야 되고요. 이렇게 조금 자세하게 분봉으로 본다라고 하면 주가의 흐름을
충분히 예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봉상에서 보면 캔들이 이렇게 그냥 몇 개만 이렇게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루에 이게 한 칸씩이니까. 그런데 이렇게 분봉을 보면 아, 주가의 흐름이 이런 식으로, 자, 이런 식으로 돌파, 밀리고, 저항, 밀리고, 자, 여기까지에 대한 하락을 예상을 하지만 기술적 반등이 나올 수 있는 자리가 이런 자리다. 이게 이렇게 잘 보여요. 일봉에서는 잘 보이지 않는 것이 분봉을 보는 이유가 이제 이러한 건데요. 그리고 여기에서 조금 나중에 좀 차트라든지 이제 이 거래량 같은 걸 잘 보시다 보면 이런 게 보이실 거예요. 이런 거. 거래량이 이렇게, 그다음에 이렇게 좀 집중이 되어 있어 이렇게 터진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 이런 거를 보시면 이 부분에 있어서 자, 이런 걸 봤을 때는 밀릴 것 같았는데 올라가죠. 그러면 이게 나중에 적용이 돼요. 이런 식으로. 자, 이렇게 이미 나온 내용을 가지고서는 뭐 말씀드릴 좀 의무는 없죠. 예, 좀 그렇죠. 예, 이것을 예상을 미리 하는 그게 중요하지. 미리 이게 나온 지금 이렇게 나온 걸 가지고서는 제가 아, 이런 거 충분히 빠질 수 있는데 여기서 빠졌다. 이런 좀 내용 말씀드리기 좀 그렇고. 자, 이러한 모습을 보잖아요. 이렇게 보면 자, 기술적인 타점, 그러니까 여기 다음 자리 이 자리거든요. 이런 식으로 올라와요. 그런 전 수급이, 그러니까 그러한 거래량이 보여진다. 그런데 이 거래량에 대해서 자, 이제 만약에 이것까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만 이 터지는 거래량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아, 거래량이 여기에서 얼마큼 터지면 반등도 어느 정도 나왔다가 주춤했다가 뭐 빠진다든지 돌파가 나와, 이런 건 알 수 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더 쉽게 말씀드리면 주가를 이렇게 상승시켜 줬던 이 거래량이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빠지죠. 빠지면서 약간 이렇게 좀 밀리는 상황에서 거래량이 조절이 되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 매도 물량이 없다라고 하면 이 자리까지는 어느 정도 이렇게 기술적 반등에 대한 부분, 그리고 기술적 반등에서 저항이 생기면서 돌파하고 안착하면 어떻게 이 수급이 그대로 한번 더 나와준다라고 하면 이게 돌파해서 올라간다는 얘기죠. 예, 그러한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제 종목도 종목이지만 증시에 대해서 계속 제가 이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증시에 대한 것을 확인을 하시면서 자, 미증시뿐만이 아니라 유럽, 일본, 중국 증시 다 될 수 있으면 환율, 그쵸? 이런 것까지 다 확인하시는 게 좋고요. 자, 밀려서 시작한다. 그러면 저는 여기에 대한 뭐 이런 식으로 뭐 저항이 생긴다든지 돌파하는 그 과정에서 거래량이 얼마나 터져서 안착을 해주느냐, 예, 이런 것을 확인하시는 것이 저는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지금 봐야 될 거는 일단 하방이다. 당연한 거죠. 이거는 뭐 미증시 영향을 봤을 때 그럼 여기에서 과연 손절이냐 홀딩이냐 추가 매수냐 이걸 판단하실 때에 가장 중요한, 제가 여기를 이렇게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여기도 그렇고 이 위에도 말씀드렸죠. 여기 있어서 이제 각자 판단을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은 대응이 안 되잖아요. 그쵸? 지금 뭐 거래가 이제 끝난 상태에서 월요일날 개파락, 만약에 그 미증시에 대한 영향이 있다. 그럼 개파락이지 않습니까? 거기에서 자, 추가 하락이 되면 좀 줄인다 또는 매수한다. 이것을 저는 좀 판단을 해 주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린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는 안 할 것 같아요. 지금 이 자리에서는 안 하고요. 오히려 매수를 한다라고 하면 확인을 해야 돼요. 이 자리 반등 나오는지 밀리는지. 높은 자리에서 자, 만약에 반등이 나오면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시잖아요. 야, 여기에서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럴 것 같으면 여기에서 샀었어야죠. 그걸 안다라고 하면 여기 매도, 여기 매수, 매도, 매수, 매도 이런 식으로. 그쵸? 말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래서 확인이라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어떤 흐름이 있는지를 몇 거래 정도는 더 확인을 해야 된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그리고 나서 자, 추가 매수를 오히려 자, 자리에 따라 달라요. 확실하게 저점이다라는 부분 알 수 있다라고 하면 추가 매수 되지만
저점이다라는 것을 모르면 비중을 싣는다. 그러면 다시 올라올 때 이 자리에서 비중을 저는 실어 주시는 게 낫지 않을까.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기준이 있다. 저는 지금 상황에서는 어디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어요. 예, 주가의 흐름을 봐야 되기 때문에. 근데 확실치 않다라고 하면 올라와서 10만 원 이상에서 차라리 매수하는 게 낫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